자, 지금 여기는 태국 방콕입니다. 지난 영상에 후에광에 있는 팍 테라스에서 만난 푸잉을 다시 만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날씨가 개 더운데도 불구하고 전투복을 입었다는 건 무언가의 다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양치도 빡세게 하고 혀 클리너랑 가글까지 3종 세트로 깔끔 떨어줍니다. 숙소가 다시 좁아졌는데요. 전 영상에서 넓은 데로 업글을 해줬었는데 첫 번째 결제일의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원래 크기의 다른 방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여기는 에어컨이 잘 나오네요. 여러분은 외모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보톡스라는 걸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맞아봤는데 라떼는 말이야. 남자는 얼굴에 뭐 스킨, 로션만 발라도 남자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때였어서 그 당시 여친이 아무튼 순복이가 그때 강남의 모 성형외과 수술방 실장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양재동에 빌라도 있고 집도 잘 살았어요. 애가 이쁘기도 한데 생활력까지 있어가지고 참 건강한 친구였는데 본인이 성형외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한테 오빠 보톡스 맞아볼래? 라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 뭔 보톡스냐 그런 거 안 한다 뭐 이랬었는데 여친의 설득에 여차저차 맞게 됐습니다. 그때 눈가 보톡스랑 턱 보톡스 맞았었거든요. 첫 보톡스는 웃음이 안 지어질 정도였는데 용량을 좀 많이 넣었나봐요. 거의 뭐 경직돼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좋았어요. 그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종종 보톡스를 맞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보톡스를 맞는 시기가 보통 태국 가기 2주 전이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아재스럽고 태국 오면 그나마 좀 젊어 보이는 게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 일상이 보통 출근, 퇴근, 헬스장, 편집, 그리고 주말에는 맨날 유부남들이랑 닭갈비에 소주나 땡기니까 꾸밀 일도 없고 여자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근데 태국을 가면 꾸밀 일이 생기는 거죠. 일단 한국 대비 저를 예뻐해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고 한국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한류라는 버프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더 확실한 재미를 치자면 가성비인데 한국에서 어느 날인가 1차로 한잔을 하고 2차로 뭐 치맥을 하고 3차로 나이트를 갈 때도 있는데 갔더니 동년배나 연상 아주머니들 들어오시고 뭐 딱히 재미도 없고 해서 옆에 앉은 분이랑 이제 정치 이야기하다가 나온 적도 있는데 5, 60만 원.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건 억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억겁이라 함은 천년에 한 번 한 마리의 새가 날아와 바닷가에 있는 딱딱한 바위를 한번 쪼고 지나간다. 그 바위에 구멍이 날 정도의 시간이 바로 1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억번이나 되는 거니까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거의 기적과 같은 인연이라는 의미겠죠. 일단 저는 지금 만나러 가는 이 푸잉이 마음에는 듭니다만 그 푸잉도 제가 마음에 들지는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또 바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타에 출금을 하러 갑시다. 저도 처음에는 환율 고려하고 달러 고액권이나 5만원권 뭐 이렇게 뭐가 더 나은지 고려를 많이 하고 환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EXK 카드 카시콘뱅크 출금으로 단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슈를 자주 이용했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비용으로 고려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여행에서 시간 가치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저 같은 한남 형들이 코리아타운 ATM 기기에서 현금을 얼마나 뽑아대는 건지 가끔 기기에 돈이 없어서 못 뽑을 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트를 충전했으니까 푸잉에게로 갑시다. 어제 이 푸잉 만났을 때부터 제가 시간 언제 되냐고 물었더니 오늘 된다고 하길래 그럼 보자 했더니 친구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1대1로 보자 뭐 이런 쪽이었고 쭉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왔는데 알았다고 했다가 친구랑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길래 손절각인가? 했었지만 끈기 있게 설득을 해봅시다. 시간과 장소 너 편한 대로 맞춰주겠다 했더니 어제 거기서 보자길래 호액광으로 왔습니다. 우연히 걷다가 앉게 된 태국 길거리 로컬 식당인데 손님이 좀 있어 보이길래 왔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는 맛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맛있어. 입이 까다롭지 않다는 거는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비도 오는데 맥주를 아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취기도 오르고 좋네요. 근데 비가 보슬비가 아니라 거의 폭우가 와가지고 발이 묶였습니다. 여기는 딱 그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다음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해야 하는 각인데 과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비트 가는데 지금 술 처먹을 때냐? 비트가 간다고 하니까 술 맛이 더 나는 것 같네요. 비트가 가야 파일코인도 가지 않겠습니까?
자정이 돼 갈수록 유심도 곧 교체해야 하고 비도 그쳐갈 때쯤 사부작 이동해 봅시다. 오자마자 유심을 갈아줬습니다. 뭔가 오늘따라 고추 파티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상관없죠. 푸잉 만날 거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주문할 일 없는 구성인 소주 한 병에 얼음과 소다 시켰습니다. 여기는 혼자 이렇게 마시면서 밴드 음악 즐기거나 합석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뭐 오늘은 푸잉 만날 거니까요. 는 코리아타운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조금 후회하겠습니다. 푸잉과 이슈도 있었는데요. 코리아타운에서 영가올리한테 시비도 털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후익광에 있는 더 파크 테라스를 가서 푸잉 친구한테 말을 걸었잖아요. 어제 만났어요.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처음에는 자꾸 이제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오겠대. 뭐 그런 부분이야 10분 이해하니까. 아무래도 타국 사람인데 무턱대고 만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나는 너랑만 대화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혼자 와라, 장소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서로 막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기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같은 장소에서 보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대화를 좀 반갑게 했죠. 참고로 그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은요, 저보다 체격이 더 좋아. 그래서 그날 어저께 나온 자기의 친구도 당연히 체격이 좋겠죠. 그 같이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니까.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 낌새가 좀 이상해. 제가 말 걸었던 친구보다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좀 더 말을 걸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춤을 추러 가재요. 근데 그 더 파크 테라스 안에 클럽식으로 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전 아직 안 가봤지만 춤을 추는 걸 보고 싶다는 둥, 뭐 카오산을 가자는 둥 막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놀고 싶은 거는 넌데 너는, 그러니까 너보다 너가 데리고 나온 체격이 좋은 친구가 더 저한테 말을 걸고 이러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식당에 도착했고요. 오늘도 여길 갑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 건 친구는 처음에는 저랑 의사소통을 하려고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션을 계속 보다가 왼쪽을 살짝 봤더니 틱톡을 보고 있는 거야. 명확히 알았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 시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손절 치고 나왔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한 2시 가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이유는 코리아타운을 가던 엑솔로 가던 놀면 되니까. 네, 패배자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도 카오소이를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돼지고기보다는 닭다리가 더 좋았습니다. 맛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닭다리가 뜯어먹는 식감도 좋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망고 주스 맛이 별로인 것은 아니지만 해장할 때는 수박 주스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온 낙습사 푸잉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본을 좀 더 줄여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것도 좀 도와주고 회사 업무도 좀 보러 잠시 숙소로 들어갑시다. 일을 하려면 주전부리가 좀 있어야겠죠. 편의점에 가줍시다.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 바나나는 뭐 검증된 맛있는 맛이고, 버터 쿠키도 있네. 30밭 1,300원. 프로틴도 하나 사야 되겠다. 단백질은 채워줘야지. 뭐야 이거? 딸기맛 프로틴? 오케이. 오징어로 갈까? 동족 상잔으로 갈까? 치즈케이크 맛이나 보자. 오케이. 아우 뭐야, 할 게 많네. 먼저 저거 도와줘야 되네. 그 태국 대학생 한번 줄여줬는데 더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줄여준 거를 음성으로 좀 사운드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기로 해서 그거 먼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번 말하기 대회 주제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과 이유,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다 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일단은 이렇게 보내주고, 제가 했을 때는 한 2분 정도 나오는데 이 친구가 원한 것도 2분이거든요. 근데 3, 4분 정도 걸린다고 좀 줄여달라고 했던 건데, 만약에 필요하면 또 도와주면 되니까. 오케이, 하나 마무리했고 이제 회사 업무를 해봅시다. 일하자, 일. 자, 출장 일정인데 뭐 컨펌이 난 거긴 한데 길어져가지고 변동이 있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저희 회사 대표로 가는 거여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태국 휴가를 제가 한 2주를 잡아놨어요.
이 중국 캔톤 페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무래도 신제품군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요. 제가 이제 IT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IT 관련된 제품 중에 들을 만한 매력적인 제품이 있나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캔톤 페어가 열리면서 가이드도 지원이 되는 그 일정이 하필이면 제 휴가 일정과 겹쳐가지고 그냥 제 휴가를 일주일 포기하고 그 비행기표 취소하고 숙소 취소하는 거를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가야겠다.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월급을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발적으로 제가 먼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보고서 올렸더니 바로 컨펌이 나가지고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정이 광저우도 가고 이유도 가야 되거든요. 뭐 이유 시장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존나 크잖아요. 진짜 존나 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웬만한 백화점 한 대여섯 개 붙여놓은 게 거기에 이유 시장 한 건물 한 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동이 많아. 그런 동 자체가 많아서 저는 예전에 가보긴 했는데 절대 다 일주일 안에 보기만 해도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이제 관련 제품 군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좀 효율적으로 다녀야 되겠죠. 오케이, 끝! 끝이 아니구나. 이제 회사 일이 끝난 거고. 쉣. 우와! 비행기랑 숙소 첫날은 최소한 해야 되는데. 팍 테라스 푸잉 썰은 풀었고, 이번엔 코리아타운 영가올리 12털린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코리아타운에서 영가올리한테 상처받았어. 네, 엑소에서는 아니고요. 2층에 이제 이태원이라는 술집. 그걸 냅두냐고요? 그럼 뭐 멱살 머리끄댕이 잡고 저 CCTV 없는데 끌고 가가지고 원투 꽂은 다음에 십자 조르기 하고 기절시켜? 이야기 들으니까 더 빡친다고요? 간략히 얘기하자면 엑소를 가서 한잔하고 2층으로 이태원에 저는 혼자 들어가서 혼자 테이블 잡고 앉았는데, 제 테이블 우측 후방, 그러니까 입구에 테이블을 잡아서 술을 먹고 있던 푸잉 한 명과 영가올리 한 명 술 먹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흥쩍 하면서 술 먹으면서 리듬 타고 놀고 있으니까 제 왼쪽에 있던 다른 푸잉이 저한테 말을 걸었죠. Do you like game?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게임하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우측 후방에 있던 까올리 원 그리고 푸잉 원 그 테이블에서 까올리 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저 테이블에 있는 그 푸잉이랑 노실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거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영가올리가 다시 말하길 저 푸잉이랑 노실 거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해가 안 가서 네가 지금 놀고 있던 푸잉 아니에요? 라고 되물어봤더니 갑자기 이 까올리가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놀지 말지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벙 쪘지.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술집 사장님한테 술집 사장님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계산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 그러시면 저 안쪽으로 자기가 바꿔드릴 테니까 저쪽에 드시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먹는데, 제가 원래 이제 아까 게임 저한테 하자고 했던 그 푸잉이랑 잘 놀고 있다가 자리를 옮겼잖아요. 1대1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까올리의 앞에 있던 푸잉도 온 거야, 이 테이블로. 그래서 여자 둘과 술을 먹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yesterday 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 푸잉들도 몰라. 서로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저랑 영가올리랑 영가올리 앞에 있던 푸잉이랑 저한테 말 걸어서 게임했던 이 푸잉 4명이 모두 다 각자 왔어. 아마 처음에는 시비 털려는 계획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 앞에 푸잉이 대신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짜증이 난 거지, 자기도.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도 나고, 이 상황이 한국에서 태국까지 놀러 왔는데 아저씨 막 소개해주고 앉아있는 시간이 짜증날 거 아니야. 이해는 가지. 근데 뭐 어쩌라고요. 계속 이제 술 먹으러 왔고 재밌으니까 웃고 있고 춤추고 이러니까 좀 가벼워 보였나 보지. 엉덩이가 들쑥들쑥거리고, 왜냐면 이태원에서도 음악 나올 때 춤추고 이러면서 마시니까 이제 영가올리가 봤을 때 좀 우스워 보였을 수도 있지. 마음에 드는 푸잉 손도 못 잡아보고 타지에서 한국 사람한테 시비도 털리고 마음이 울적하네요.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조드페어는 여러분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아마 여기는 안 가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처음 가보거든요. 여기는 달랄로파이라고 하는 대형 야시장이고 꽤나 유명한 데 비해
아속역 기준 거리가 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지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거의 입구 다가갈 즈음에 보면 이렇게 펍들이 있는데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베트남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정차 중에 오토바이 진짜 와 개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여기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마치 모토바이크 시장을 방불케 하는데 몇백 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개인 방송하는 사람 저 말고 한 명도 없었고 한국 사람은 한 커플 단 2명 본 걸로 보아 로컬 시장 좋아하는 분이라면 추천 받습니다. 이야 이거 맛있겠는데? 오징어? 이거 하나 먹을까 오징어? 오. Same before. Yeah, thank you. Thank you. 박kun카. Thank you. 여기 봐봐 이거. 오징어 알튀김 한국말 써 있어. 일단 하나 갖고 왔고요. 맛 좀 보자. 이야 냄새. 오 죽인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징어 알이에요, 오징어 알. 오징어 알. 고소한데? 맛있네, 맛있네. 알로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안 짜고 담백한데 약간 단백질을 먹는 것 같은 느낌? 좋아, 좋아. 잘 온 듯? 50바트면은 한 2,000원 조금 넘죠? 손이 없어가지고 맥주를 못 먹는 게 한이다. 그릴드 포크 10바트 420원. 팟카파오 무삽 라이스? 예. 털레카? 40? 오케이. 땡큐. 커튼컵? 땡큐. 아따마 샀고요. 더 뭐 살 게 있나? 일단 맥주는 하나 먹고 볼까? 먹고? 욕심 부려가지고 다 사고 또 다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샹비어 65바트 병으로 샀고요. 맥주는 병이지. 커튼컵. 나 왜 일본 사람인 줄 아시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왔는데요. 아자잇! 자, 레이더 돌려봅시다. 띠리띠리. 저쪽에는 안 되고, 자리는 있지만 푸잉이 없다. 띠리띠리. 이쪽에는, 네, 답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앉아야 되나? 바까 바우무쌉. 계란이랑 고기랑 밥이랑 같이 와 떠가지고. 바까 바우무쌉은 웬만해서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네. 하나 더 사면 다 남길 뻔했다. 양 많다. 그리고 이게 그 로컬에서 길바닥에서도 팔잖아요. 그것도 맛있어. 나나형만 해도 좀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로컬 가판대 같은 데서 파는 그런 파카파무쌉은 30바트, 40바트 사이면은 하나 살 수 있거든? 맛있어, 그것도. 아유, 낭만이 있네요. 낭만이 있어. 촌깨우. 캔으로 마시면은 캔은 편하긴 한데 이 먹는 맛이 좀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맥주를 시원하게 잘 먹고 있다라는 맛이 좀 덜 나. 근데 여기 이 파카파 무쌉도 그렇고 오징어 알 하는 사장님도 그렇고 되게 표정 자체가 친절함이 장착이 돼 있어. 로컬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착하게 대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맥주 65밭, 오징어 한 50밭, 파카파 무쌉 40밭, 155밭이네요. 다 해서 한 6,000원 정도네. 이게 미쳤네. 와, 이거 코리안 치즈 코인 빵, 계란빵이네. 계란빵. 네, 코리안 치즈는 좋지만 태국에서 로띠를 하나도 안 먹었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로띠가 나와버렸네. 오케이. 커튼카. Where can I buy coffee? Coffee. Yeah. over there. 오, 이건 뭐야? 젤리? 오, 젤리네. 애들이 되게 좋아하나 보다. 여기 옆에 다 잼민이들밖에 없어요, 다. 망고라이스. 망고라이스 개 맛있는데, 저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아메리카노? Americano. No? 18바. 응? 땡큐. 앉아야겠다. 로티카. 이게 진짜 달라. 원래 이렇게 바나나가 안에 들어간 채로 구워야 되는데, 이건 이게 바나나를 살렸어. 바나나의 식감을 살린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다 설탕 덩어리. 연유는 안 뿌렸고요, 보니까.
쪼꼬 시럽을 뿌렸네. 커피 맛 좀 볼까? 이게 뭐야? 아, 레시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레시피. 식사 다 하고 소화도 시킬 겸 쇼핑을 좀 할까 해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태국의 야시장에서 뭐 의류 살만한 게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다양하게 많이 팔긴 하는데 이날도 역시 살만한 건 없었습니다. 앤틱스러운 가구점도 좀 보였는데 역시 살만한 건 안 보였고요. 평소에 문신이나 타투에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외국인 언니들이 구경하길래 가까이서 가봤는데 역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지금 하고 있어.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표정이? 아까 입구에 있던 펍 말고 시장 안에도 이렇게 술집들이 있길래 가볍게 한잔 할까 해가지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처음 보는 푸잉들이 인사하면서 반겨줍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반겨준다고? 부끄러워서 다른 술집으로 가봅시다. 다른 데 분위기 보러 갔는데 여기서도 푸잉들이 반겨줍니다. 직원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나를 반겨준다고? 한국에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집을 골라야 합니다. 이제 푸잉들 리액션이 더 좋았던 술집으로 이동합시다. 다음 영상은 푸잉이랑 새벽 늦게 가기 좋은 무카타 집과 핫플레이스인 반타통 거리 맛집 투어입니다.